어머니! 변기부터 닦으시라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여자가 리조트 회장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변기를 닦으라고 했어요. 청소부 출신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석 달 뒤 그 며느리가 청소복을 입고 로비에서 무릎을 꿇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청소부라고 무시당하던 시어머니가 리조트 회장으로 밝혀지며 벌어지는 통쾌한 복수극에 대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변기를 닦으라고 했어요. 청소부 출신이니까 그 정도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 여자가 리조트 회장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석 달 뒤 그 며느리가 청소복을 입고 손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줄은 본인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주 애월의 겨울바람은 거칠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는 소리가 창문을 타고 들어왔어요. 강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이 떠난 지 사흘째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도 모두 돌아갔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죠. 식탁 위에는 누군가 두고 간 과일 바구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먹지 않은 국이 며칠째 식어가고 있었어요. 미라는 그것을 치울 힘조차 없었죠. 휴대폰을 들어 아들 도윤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단 한 통의 전화도 없었어요. 도윤아, 엄마다. 전화 좀 해라.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 늘 같은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미라에게 남은 가족은 그 아이 하나뿐이었죠. 오후가 되자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리조트 부사장이었죠.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결제 서류입니다. 급한 건이라 직접 왔습니다. 미라는 말없이 서류를 받아 펜을 들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서명을 마쳤죠. 부사장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미라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어요. 이 섬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블루웨이브 리조트 그룹의 회장. 수천 명의 직원이 그녀에게 고개를 숙였죠. 하지만 정작 아들은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그저 제주에서 청소 일을 했던 늙은 시어머니라고만 생각했죠. 저녁 무렵 미라는 서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처음 펜션을 열던 날의 사진이 나왔어요. 두 사람 다 젊고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죠. 다음 장에는 리조트 준공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끊는 미라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 옆에 어린 도윤이 서 있었죠. 그때는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거니? 미라는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렸어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죠. 그날 밤 미라는 결심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어요. 짐은 작은 캐리어 하나로 충분했죠. 누구에게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곁에서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눈으로 보고 싶었죠. 빈집에 불을 끄며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밤바다가 어둠 속에 출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지 더 깊은 상처가 될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미라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이 있는 서울로 청소부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달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서울에서 기다리는 건 가족의 온기가 아니었어요. 서울 마포의 아파트 단지는 제주와는 완전히 다른 공기였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어요. 미라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죠. 손에 든 캐리어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죠. 며느리 소연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차갑게 미라의 낡은 캐리어부터 훑었죠. 신발을 보고 옷을 보고 손을 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짐은 그거 하나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반가움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죠. 하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여기예요. 소연이 안내한 곳은 집에서 가장 작은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내가 은은하게 풍겼어요. 창문도 없었죠.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누가 봐도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어요. 좀 좁긴 한데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괜찮죠?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처음이니까 어색한 거라고 생각했죠. 저녁 식사 자리는 어색했습니다. 도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소연은 형식적인 안부만 건넸죠. 미라가 반찬 맛을 칭찬하자 소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금방 다시 웃음으로 덮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미라는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소연은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미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밤이 깊어지고 미라는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얇은 벽을 타고 대화가 새어 들어왔죠. 오빠, 나 진짜 힘들어. 왜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해? 소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짜증이 가득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좀 참아. 도윤의 대답은 힘없었습니다. 참긴 뭘 참아. 제주에서 평생 청소나 하던 분이 뭘 안다고. 솔직히 같이 있으면 창피해. 그 말이 미라의 귓가에 박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옷가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청소나 하던 분. 창피하다. 미라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렸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그래,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청소 일을 했던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에 담긴 경멸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는 그 시선이 서글펐죠. 미라는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전부라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며느리의 그 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았어요. 아니, 절대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연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탁하는 형식이었어요. 어머니, 빨래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 설거지 부탁드려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투가 바뀌었죠. 어머니, 빨래 널어놓으세요. 출근해야 하니까.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베란다로 향했어요. 젖은 빨래를 하나씩 널면서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은 회색빛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 위에 빨랫감이 쌓여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설거지가 싱크대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소연은 출근하면서 현관문 앞에서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변기부터요. 그 말투에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치 원래부터 정해진 역할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미라는 고무장갑을 끼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소를 들었어요. 찬물이 손목을 적셨죠. 어느 날 오후 소연의 친구 2명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여자들의 웃음소리가 쏟아져 들어왔죠. 미라는 자리를 피해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얇은 벽 너머로 대화가 들려왔어요. 소연아,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며? 힘들지 않아? 응, 근데 괜찮아. 집안일 전담이거든. 헐, 진짜? 완전 럭키잖아. 리조트에서 청소했다더니 손이 빠르더라. 역시 전문가는 달라.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내려놓았죠. 야, 근데 진짜 가정부 같다. 아까 빨래 개는 거 봤어? 그러게. 청소부 시어머니라니, 넌 복 받은 거야. 그 순간 미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소부 시어머니. 그 말이 가슴에 못처럼 박혔어요. 잠시 후 소연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손님 왔는데 음료수 좀 갖다 주세요. 미라는 일어나 냉장고로 갔어요. 음료수를 쟁반에 올리고 거실로 나갔죠. 친구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라에게 꽂혔습니다. 호기심과 함께 미묘한 우월감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미라는 묵묵히 쟁반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왔죠. 그날 밤 미라는 베란다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빽빽한 빌딩들 사이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주의 바다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미라는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들 곁에 있고 싶었어요. 가족으로서 함께하고 싶었죠. 하지만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일꾼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못한 존재였죠. 주먹을 가만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억눌렀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미라는 베란다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어요. 낮에 들었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청소부 시어머니. 그래, 두고 보자.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미라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어느 저녁 미라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연과 도윤은 외출 중이었어요. 아파트는 고요했죠. 화면에서는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해안도로와 돌담길이 스쳐 지나갔어요. 미라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30살이던 해여름이었죠. 남편과 함께 작은 펜션을 처음 열었을 때였습니다. 객실 청소부터 예약 관리까지 모든 일을 둘이서 했어요. 손님이 올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내 땅, 내 사업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투숙객 한 명이 프런트로 찾아왔습니다. 중년 남자였어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여기 사장 누구야? 당장 불러. 미라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사장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미라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코웃음을 쳤죠. 뭐, 네가 사장이라고? 아까 방 청소하던 아줌마잖아. 네, 제가 청소도 하고 사장도 합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사장이야.
진짜 사장 불러. 남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미라의 얼굴이 화끈거렸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펜션 뒤편 언덕에 앉아 울었어요.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남편이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깨를 감싸주었어요. 한참 뒤에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라야, 사람값은 직업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흘린 땀은 누구도 무시 못해. 그 말이 미라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어요. 이후로도 비슷한 일을 수없이 겪었지만 남편의 그 한마디가 버팀목이 되어줬죠. TV 화면이 바뀌며 미라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청소나 하던 분, 변기부터 닦으라던 그 말투, 30년 전 그 남자와 똑같은 시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소연과 도윤이 들어왔죠. 소연은 미라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TV 보고 계세요? 설거지는요? 미라는 일어나며 대답했어요. 지금 할게. 아, 그리고 내일 수건 다시 개주세요. 접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리조트에서 일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는 제대로 하셔야죠. 소연의 말투에는 비꼼이 가득했습니다.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싱크대 앞으로 걸어갔죠. 물을 틀고 그릇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하지만 속은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죠. 30년 전의 상처가 정확히 같은 자리를 찔러왔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곁에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였죠. 미라는 거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그래, 아직은 참자. 하지만 이 모욕은 반드시 돌려주겠다.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미라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죠. 어느 아침 미라가 수건을 개어 욕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소연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욕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수건을 다시 꺼내왔죠. 어머니, 이거 다시 해주세요. 접는 방식이 틀렸잖아요. 미라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다시 접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봤죠. 마치 직원을 감독하는 관리자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오래 일하셨다면서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니에요?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움직였죠.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출근해요. 저녁까지 집 좀 깨끗이 해주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미라는 수건을 들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그날 오후 소연의 친구들이 또다시 집에 모였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가 흘러나왔죠. 소연아, 시어머니 덕분에 살림 진짜 편하겠다. 응, 완전 편해. 청소부 출신이니까 집안일은 확실하지. 와, 대박. 가사도우미 월급 아끼겠네. 그치? 솔직히 돈 주고 고용한 것보다 나은 것 같아.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과일칼이 도마 위에서 덜컹 소리를 냈죠. 가사도우미보다 나은 존재. 그게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어요. 아니, 그보다 못했죠. 미라는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잠깐 미라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다시 대화로 돌아갔죠. 마치 가구를 보듯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밤이 되어 미라는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제주 리조트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익숙한 건물 사진이 떠올랐죠. 블루웨이브 리조트.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곳이었습니다. 직원 수천 명, 연 매출 수백억 원. 제주에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집에서는 청소부 시어머니일 뿐이었죠. 미라는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체를 밝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고개를 저었죠. 지금 밝히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소연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겠죠. 하지만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니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것일 뿐이었죠. 미라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휴대폰을 다시 꺼내 부사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연락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급한 일이 아니면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끝까지 참자.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때가 되면 모든 걸 돌려주겠다. 미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준비하는 거였죠. 어느 오후 미라는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아파트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복도에서 두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라가 지나가자 그들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저분이 소연 씨 시어머니래. 아, 전단지 돌리신다는 분? 응. 나이도 있는데 아직도 아르바이트 하신대. 불쌍해. 미라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르바이트라니요. 한 번도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어요.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분리수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경비실 앞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경비원 복달이었어요. 60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죠.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미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전단지 배포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다고 소연 씨가 그러던데요. 날도 추운데 건강 챙기세요. 복달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전단지 배포. 소연이 그렇게 소문을 낸 거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미라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어요. 복달에게 가볍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죠. 문이 닫히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리수거 봉투를 쥔 손이 희게 질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런 소문을 퍼뜨렸느냐고. 소연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죠. 왜요? 문제 있어요? 내가 언제 전단지를 돌렸니?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소연이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바르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좀 불쌍해 보여야 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그림이 있어야 주변에서 저한테 동정표를 주잖아요. 미라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 싶었죠. 나를 도구로 쓴다는 거야? 도구라뇨, 말이 너무 심하시네. 그냥 서로 윈윈하는 거죠. 소연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미라의 존재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눈빛이었죠. 그 순간 미라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소연의 이미지를 위한 소품이었죠. 불쌍한 시어머니라는 배경 장식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서러움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이를 악물었죠. 그래, 보여주마.
내가 도구로 쓴 그 사람이 누군지,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걸 직접 보게 해주마.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길이 모든 감각을 삼켜버렸습니다. 경비원 복달의 걱정 어린 눈빛이 떠올랐어요. 이 아파트에서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건 그 노인뿐이었죠. 미라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소연은 몰랐어요.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주말 오후 도윤은 예정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마무리되어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로비에서 경비원 복달과 마주쳤죠. 도윤 씨, 오늘 일찍 오셨네요. 복달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 좀 여유가 있어서요. 참,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겠어요. 전단지 일이 쉽지 않잖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전단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소연 씨가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나이도 있으신데 효도 많이 하셔야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게 웃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전단지 아르바이트라니.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소연과 친구 2명이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도윤은 신발을 벗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야, 너 진짜 팔자 좋다. 시어머니가 가정부 노릇해주잖아. 친구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완전 럭키지. 청소부 출신이라 손이 빠르거든. 소연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헐, 대박. 근데 진짜 청소부였어? 응. 제주에서 리조트 청소했대. 평생 변기나 닦던 분이지 뭐. 아, 그래서 변기 청소는 기가 막히겠네. 세 사람이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도윤의 귓가에 칼날처럼 박혔죠. 도윤은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게 내 아내가 할 소리인가. 그때 부엌 쪽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미라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죠. 그저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을 도윤은 읽을 수 없었어요. 도윤은 거실을 지나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소연과 친구들은 도윤이 들어온 줄도 몰랐어요. 계속 떠들며 웃고 있었죠. 방 안에서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있었어요.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엄마.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내가 제대로 못해서 엄마가 이런 소리를 듣는 거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들썩였어요. 30이 넘은 남자가 어머니 앞에서 울고 있었죠. 미라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어요. 아니다, 도윤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 소연이를 제대로 봤어야 했어. 내가 바보였어. 미라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죠. 아들이 고개를 들기 전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새어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방 안의 침묵과 극명하게 대비되었죠. 미라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까지 상처받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연이 휴대폰을 꺼내 도윤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이었어요. 화면에는 바다가 보이는 리조트 사진이 떠 있었죠. 여보, 여기 어때?
블루웨이브 리조트.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데래. 소연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오션뷰 스위트룸, 프라이빗 풀,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손가락으로 사진을 넘기며 신나게 설명했어요. 와, 진짜 좋아 보인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물을 틀어놓은 채 굳어버렸죠. 블루웨이브 리조트.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그곳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물 넘쳐요. 소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미라는 정신을 차렸어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뒤 소연의 친구들이 또 집에 모였습니다. 미라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죠. 소연아, 제주도 어디로 가기로 했어? 블루웨이브 리조트. 진짜 끝내주는 데래. 아, 거기. 나 거기 알아. 근데 거기 예전에 얘기 있지 않았어? 미라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무슨 얘기? 비자금인가 뭔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리조트 돈 문제 있었다나? 헐, 진짜? 정확힌 모르겠는데. 근데 생각해봐. 혹시 시어머니도 거기서 일했다며? 연루된 거 아냐? 친구들이 낄낄거렸어요. 와, 그래서 제주에서 도망친 거면 대박이다. 시어머니가 비자금에 연루된 청소부라니. 영화 찍어야겠네.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의 손에서 과일칼이 미끄러졌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죠.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비자금이라니, 연루라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었어요. 근거도 없는 소문을 마치 사실처럼 떠들고 있었죠. 미라는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힘을 줘서 떨림을 억눌렀어요. 천천히 과일을 깎으며 속으로 되뇌었죠. 그래, 웃어라. 지금 실컷 웃어라.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올 테니까. 밤이 되어 미라는 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리조트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화면에 익숙한 건물 사진이 떠올랐죠. 소연이 말한 그곳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자신이 운영하는 리조트였어요. 비자금 의혹 따위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악의적으로 퍼뜨린 헛소문이었죠. 그런데 그 소문이 며느리의 입을 통해 다시 돌아왔어요. 미라는 화면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아직은 참아야 했어요. 진실은 적절한 순간에 드러내야 했습니다. 지금 밝히면 효과가 반감되니까요.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위로 새로운 것이 쌓이고 있었죠. 차갑고 날카롭고 단단한 것. 복수의 칼날이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소연은 제주도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리조트 예약 확인 메일을 수시로 열어보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죠. 출발 전날 밤 소연이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쉬세요. 리조트에서 일하시던 분이 그런데 가면 좀 그렇잖아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흐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연과 도윤이 짐을 챙겨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미라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리조트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나야. 오늘 강도윤 이름으로 된 예약건 확인해봐. 짧은 통화였습니다. 몇 마디 지시를 내린 뒤 전화를 끊었어요.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죠.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예약이 없대요. 미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천천히 말해봐. 리조트에 도착했는데 예약 기록이 없대요. 분명히 확인했는데 사기당한 거예요. 소연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어요. 미라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죠. 그래, 그거 큰일이네. 일단 침착해봐. 전화 너머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이 프런트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예약 확인 메일까지 받았는데 기록이 없다니.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이딴 실수를 어떻게 해요? 여기 청소부도 이런 실수는 안 하겠다. 청소부. 그 단어가 전화기를 타고 미라의 귀에 꽂혔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소연의 고함은 계속됐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VIP 고객도 있었죠. 저기요, 좀 조용히 하시죠.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VIP 손님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그 말에 더 화가 났어요. 뭐요?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참견이야. 소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로비 전체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있던 미라는 그 소란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죠. 예상대로였습니다. 소연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본성을 드러냈어요.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그 버릇. 절대 고쳐지지 않는 본성이었죠. 미라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그동안 붙잡고 있던 인내의 끈이었죠. 그래, 이제 끝이다.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라는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결의가 눈빛에 서려 있었죠. 이제 내가 움직일 때였습니다. 제주 여행은 처참하게 망했습니다. 블루웨이브 리조트에서 예약이 취소된 뒤 소연과 도윤은 발이 묶였어요. 성수기라 다른 호텔은 전부 만실이었죠. 두 사람은 4시간 넘게 제주 시내를 헤맸습니다. 결국 찾아간 곳은 허름한 민박이었어요. 벽지가 들뜬 방, 삐걱거리는 침대, 곰팡내 나는 화장실, 오션뷰 스위트룸을 꿈꿨던 소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이게 뭐야? 이런 데서 어떻게 자라고. 소연은 방바닥에 가방을 내던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죠. 남은 이틀도 최악이었습니다. 소연은 내내 불평을 쏟아냈어요. 식당 음식이 맛없다, 바다가 더럽다, 사람이 너무 많다. 도윤은 그 불평을 묵묵히 들어야 했죠. 로비에서 소리 지르던 아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소연의 표정은 험악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가방을 집어던졌죠. 미라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며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녁 도윤이 창백한 얼굴로 퇴근했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겨우 입을 열었죠. 장인어른이 회사에서 잘리셨대. 구조조정이래.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뭐라고? 아빠가? 그게 무슨 소리야? 소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죠. 그날 밤 소연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여행도 망치고 아버지까지 잘렸다.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죠. 미라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소연의 생활비와 카드값 대부분이 장인에게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그 화려한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부은 눈으로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어요. 어머니, 이제 청소일이라도 다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나이 들면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미라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런 말이 나오는구나. 위기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본성이었어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옷가지를 하나씩 넣기 시작했죠. 이 집에서 더 이상 볼 것은 없었습니다. 충분히 봤어요. 충분히 들었죠. 캐리어 지퍼를 닫으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제주로 돌아갈 때였어요. 진실을 밝힐 무대를 준비해야 했죠.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였습니다. 미라가 짐을 다 쌌다는 걸 도윤이 알게 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도윤은 미라의 방 앞에 놓인 캐리어를 보고 멈춰 섰어요. 문을 두드렸죠. 엄마. 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왜 갑자기 가시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미라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냥 제주에 볼 일이 좀 있어서. 도윤은 믿지 않았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소연이 때문이지? 그렇지? 미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죠. 한참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어. 내가 바보였어. 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30이 넘은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울먹이고 있었죠. 미라는 아들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 말의 의미를 도윤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라는 알고 있었죠. 곧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걸. 현관에서 미라가 신발을 신을 때 소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냉담했죠. 미라를 한번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작별 인사조차 없었어요. 미라는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죠. 도윤이 뒤따라 나왔어요. 엄마, 제주 가서 연락해. 꼭이야.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비원 복달과 마주쳤어요. 복달은 캐리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벌써 가시는 거예요? 미라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주에 일이 좀 있어서요. 아이고, 아쉽네요. 건강하세요. 나중에 또 오세요. 복달이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진심 어린 눈빛이었죠. 미라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자신을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 건 이 경비원뿐이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아닌 이 낯선 노인이었죠. 감사합니다. 복달 씨도 건강하세요. 미라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달의 손 흔드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흘렀죠. 변기를 닦으라던 말, 청소부 시어머니라는 조롱, 아르바이트 노인이라는 거짓 소문, 차가운 시선들. 미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가라앉았죠.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차갑고 단단하고 날카로운 결심. 제주에 도착하면 모든 걸 준비할 거였어요. 진실을 밝힐 무대를, 그리고 그 모욕에 대한 대가를.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돌아올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올 거였죠. 제주공항에 내리자 바다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달랐죠. 이곳이 자신의 땅이었습니다. 공항 출구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내려 허리를 깊이 숙였죠. 회장님 오셨습니까?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푸른 바다, 검은 돌담, 귤나무 가득한 밭. 몇 달 만에 보는 고향이었죠. 리조트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로비 매니저가 달려와 인사했어요. 회장님, 건강히 돌아오셨군요. 수고했어. 부사장 어디 있어?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라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부사장 김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어요. 회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예약 취소했던 손님 있잖아. 강도윤. 거기에 사과 명목으로 무료 숙박 초대장 보내. 알겠습니다. 어떤 등급으로 보낼까요? 일반 객실로. 부사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일반이요? 회장님 가족분이신데. 그래, 일반으로 보내. 대신 직원들한테는 VIP 온다고 미리 준비시켜. 당일 로비에 100명 이상 대기. 내가 신호하면 일제히 인사하도록. 부사장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짐작이 갔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네, 회장님. 그대로 준비하겠습니다. 미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변기를 닦던 손이었죠. 청소부라 불리던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랐어요. 이곳에서 자신은 회장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이 고개 숙이는 사람이었죠. 그 사실을 며느리는 곧 알게 될 거였어요. 그동안 받았던 모욕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변기부터 닦으라던 말, 청소부 시어머니라는 조롱, 비자금에 연루됐다는 헛소문, 전단지 돌리는 불쌍한 노인이라는 거짓말. 미라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모든 치욕을 갚아줄 생각에 심장이 뜨겁게 뛰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엄마, 제주 잘 도착했어요? 갑자기 가시니까 걱정됐어요. 그래, 잘 왔다. 너는 괜찮아? 네, 근데 엄마, 이상한 일이 있어요. 아까 블루웨이브 리조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부사장이 바로 처리한 모양이었죠. 무슨 연락? 지난번 예약 취소 건에 대해 사과한다면서요. 시스템 오류였다고. 보상으로 무료 숙박권을 보내줬어요. 전화 너머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야, 겨우 일반 객실이야? 스위트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창피당했는데. 사과한다면서 고작 일반 방. 투덜거리는 말투였어요. 공짜로 주는데도 불만이었죠. 그래도 공짜잖아. 가기나 해. 소연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휴, 알았어. 어차피 집에 있어도 답답하니까. 대신 서비스 안 좋으면 프런트에서 난리 칠 거야. 지난번처럼. 도윤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에 제주 내려가요. 리조트 숙박권 써야 해서요. 엄마도 시간 되면 만나요. 그래, 내려와라. 엄마도 리조트 근처에 볼 일 있으니까 거기서 보자. 전화를 끊고 미라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일반 객실이라고 투덜거렸지. 서비스 안 좋으면 난리 친다고 했지. 그래, 그렇게 우습게 알고 와라. 도착하는 순간
내 세상이 뒤집힐 테니까. 곧 보자, 소연아.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무대는 완성됐어요. 곧 모든 게 뒤집힐 거였죠. 일주일 뒤 소연과 도윤이 블루웨이브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소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천장까지 뻗은 유리창,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지난번에는 제대로 보지도 못했던 곳이었죠. 와, 진짜 좋긴 좋네. 소연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근데 우리 방은 일반 객실이잖아. 이런 데 와서 일반 방이라니. 도윤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공짜잖아. 좋게 생각해. 공짜면 다야? 지난번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데. 소연은 프런트 데스크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직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어서 오십시오. 예약 확인 도와드릴까요? 강도윤이요. 무료 숙박권으로 왔어요. 소연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살짝 미소 지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뭘 기다려요? 빨리 키나 주세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소연이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죠. 10명, 20명, 30명. 어느새 로비에 수십 명의 직원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소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미라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보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급스러운 정장, 단정하게 올린 머리, 곧게 편 어깨,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위험이 서려 있었죠. 그 순간 로비에 있던 모든 직원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100명이 넘는 직원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였죠.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죠. 회장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어요. 소연 앞에 멈춰서서 조용히 내려다봤죠. 왜 그래, 소연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미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냉기가 소연의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어머니? 아까 직원들이 뭐라고 했지? 미라가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회장님이라고 했는데 그 한마디에 소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연에게 쏠렸어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청소부라고 불렀던 여자, 변기나 닦으라고 했던 여자, 전단지 돌리는 불쌍한 노인이라고 소문 퍼뜨렸던 여자. 그 여자가 이 거대한 리조트의 회장이었습니다.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공포와 수치심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미라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좀 보이니? 사람이.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은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떨고 있었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죠. 도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아니, 회장님.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소연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콧물까지 섞여 엉망이 된 얼굴이었죠.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어요. 미라는 아무 말 없이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몰랐다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몰랐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였어? 미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소연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청소 보면 변기 닦으라고 해도 되고, 전단지 돌린다고 소문 내도 되고, 비자금에 연루됐다고 웃어도 되는 거야?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소연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바닥만 바라보며 흐느꼈죠. 안 해요, 안 해요. 제가 미쳤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미라는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너한테 기회를 주마. 소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에 희망이 스쳤어요. 정말이요? 여기서 3개월 동안 일해. 청소부로. 소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희망이 순식간에 공포로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일. 직접 해봐. 변기 닦고, 복도 쓸고, 친구 정리하고. 3개월 동안 미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3개월을 버티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가족으로서. 소연은 입을 벌렸다 닫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싫으면 관둬. 대신 이 리조트에 다시는 발 들이지 마. 내 아들한테도. 그 말에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윤을 돌아봤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죠. 아내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다시 미라를 바라봤어요.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겠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던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청소팀에 배치해. 특별 대우 없이 똑같이. 네, 회장님. 미라는 마지막으로 소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며느리. 그 모습이 몇 달 전 자신의 모습과 겹쳤어요. 변기 앞에 무릎 꿇고 청소하던 그때. 하지만 미라는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로비에는 소연의 흐느낌만 남았어요. 도윤이 천천히 다가와 아내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저 내려다볼 뿐이었죠. 일어나. 내가 자초한 거야. 그 말에 소연은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3개월의 대가가. 3개월은 길었습니다. 소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복을 입었어요. 객실 화장실을 닦고 침구를 갈고 복도를 쓸었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손톱은 갈라졌어요. 첫 달은 지옥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소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투명인간 취급이었죠. 저녁이면 기숙사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두 번째 달 같은 팀의 정숙이 말을 걸어왔어요. 40대 중반의 여자였죠.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김밥을 나눠주며 웃었어요. 힘들지? 처음엔 다 그래. 정숙의 집을 방문한 날 소연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아이들과 웃고 있는 정숙. 힘들다는 말 대신 감사하다고 했어요. 이 일에 자부심이 있다고 했죠. 소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서 살았는지 처음 깨달았어요. 세 번째 달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손님이 로비에서 청소 직원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방에 머리카락이 있다며 모욕을 쏟아냈죠. 그 직원은 고개 숙여 사과만 반복했습니다. 소연은 그 광경을 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어요. 손님 앞에 섰죠. 실수는 사과로 충분합니다.
직원도 사람이에요. 손님은 황당한 표정을 지었지만 물러났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날 저녁 미라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은 긴장한 채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미라의 표정은 차갑지 않았죠. 오히려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소연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거칠어진 손, 갈라진 손톱. 그 손을 미라는 한참 동안 쓰다듬었죠.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수치심이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시어머니의 온기였죠. 3개월이 끝난 날 소연은 편지를 들고 미라를 찾아갔습니다. 제주 애월의 바람이 거셌어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죠. 미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을 보고 잠시 멈췄어요. 화장기 없는 맨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눈빛은 맑아져 있었죠. 소연이 편지를 건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편지에는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과 직업으로 판단했던 자신, 시어머니를 청소부라 부르며 무시했던 날들, 청소복을 입고 나서야 깨달은 것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전부라는 것. 미라는 편지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울지 않았어요. 천천히 소연에게 손을 내밀었죠. 소연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은 필요 없었어요. 저녁 무렵 도윤이 도착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미라와 소연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죠. 도윤은 그 광경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제주 바다에서 잡은 생선, 미라가 담근 김치.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침묵이 따뜻했죠. 창밖으로 별이 쏟아졌습니다. 가족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피가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여자가 회장이었습니다. 변기나 닦으라던 그 입으로 용서를 빌어야 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은 복수가 아니었어요. 미라가 진짜 원했던 건 며느리의 몰락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법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였죠. 사람의 가치는 직업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경비원이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당신의 전부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했던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경우.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인연은 돌고 돕니다. 오늘 무시한 사람이 내일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더 통쾌하고 더 짜릿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